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처음으로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부근 해역에서는 드물게 큰 참다랑어가 잡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린 물고기가 처음 발견되면서 새로운 어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참다랑어 양식.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현재는 외해 가두리 양식 한 곳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크지만 그만큼 험난한 과정. 이런 가운데 제주 주변 해역에서 자연 상태의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를 채집한 해역은 제주 동남쪽 96km 해상. 지난해 7월 채집된 3에서 5mm 크기의 어린 개체 6마리가 1년여의 분석 끝에 참다랑어로 확인됐습니다. 다랑어류는 크기나 개체 간 변이 등 형태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제주 부근 해역에서는 참다랑어 외에도 백다랑어와 점다랑어 등 5종의 다랑어류 어린 물고기들이 확인됐습니다. 참다랑어는 최대 몸길이 3m에 무게가 450kg까지 성장하며 보통 필리핀 해역에서 일본 오키나와 해역까지 북서태평양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산란장으로 알려진 필리핀 해역에서부터 오키나와 섬에서 태어난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가 대만 한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제주도 주변 해역이 참다랑어의 성육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다랑어 어린 물고기 발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부터 과학조사선 2척을 제주 주변 해역에 투입해 집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시작된 4.3 수영인에 대한 직권재심. 어제로써 10번째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 25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다시 받기까지 70년이 넘게 걸린 4.3 수영인 재심. 당시 유죄를 구형했던 검찰은 70년이 지나서야 불법 재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분경에 연행되어 불법행위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영미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창 씨 등 모두 고인이 된 피고인 30명 대신 법정에 나온 유가족들은 4.3의 상처와 진실규명에 대한 고마움을 증언했고 법원은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세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슬펐던 거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이 새끼로 안 봐요. 그런 거 어른들이 흑도 새끼라고.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3월 첫 재판 이후 제10차까지 진행된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수영인은 250명. 법정에서 선고뿐만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증언이 쏟아지며 재심 재판은 4.3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많은 세월을 살았던 유족들이 와서 하소연도 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건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마음을 진짜 재판장도 말했지만 이제 편하게 마음을 풀 수가 있지 않은가. 검찰 합동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할 남은 군사재판 수영인은 1,800여 명. 제주 MBC는 역사적인 재판을 생생히 기록하기 위해 남은 재심 과정 모두를 영상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에 4.3 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외에 수영인 명부 등을 심층 분석하고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까지 모두 2,2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추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법회의 수령인 신원 미확인자에 대한 사실조사 전담반을 가동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라산에서 스며든 빗물이 해안 안반 사이로 솟아나는 샘물인 용천수는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죠. 그런데 최근 제주 시내 한 용천수가 흙탕물로 변해버려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로 이름난 용천수입니다. 맑고 투명했던 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물을 처음 봤고 경험도 처음 했고 지금까지 뭐 큰 태풍이 와도 이렇게 흙탕물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이 뿌옇고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주민들은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된 이후 용천수가 오염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지난달 초 지하 1층에 지상 7층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 3동을 짓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현재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용천수의 수량도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의 줄기가 여기만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 명확한 지금 줄기가 줄어든 건 눈으로 봐도 보인다. 이 정도는 확인이 된 거죠. 아파트 공사업체는 터파기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조사팀이 오늘 와서 현장 보고 지질에 대해서 시추 작업을 또 하고 안반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렇게 원인 규명을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의 자원인 용천수를 보다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택시처럼 정해진 노선 없이 손님이 부르면 찾아가는 콜버스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주에 도입됩니다. 도심보다 인구가 적어 기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었던 청주 오송이 첫 시험 무대입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정된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를 지정하자 낯선 10인승 작은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콜택시처럼 고객 요청을 받고 출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수요 반응버스 DRT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각자의 목적지를 호출하면 인공지능이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묶어 그때그때 실시간 노선을 만들어 배차하는 콜버스 개념입니다. 지난 2014년 농촌형 교통 모델로 시작해 세종 전역과 서울, 인천 등 도시로 확대 중입니다. 손님이 없는데도 정해진 시각과 노선에 빈 버스를 돌려야 하는 비효율을 막고 승객들은 정해진 배차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택시보다도 편리하고 근데 비용도 저렴해서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런 콜버스가 충북에선 처음으로 청주 오송에 시범 도입됩니다. 공영 마을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1시간 반인 오송읍 26제곱킬로미터가 시범 구역입니다. 마을버스 4개 노선 중 2개만 콜버스로 대체해도 탑승 대기는 최장 85분에서 평균 7분으로 12분의 1로 줄고 하루 1158km에 이르는 4개 노선 전체 운행거리도 44% 줄어들 거라는 게 청주시의 예측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대적 노선 개편 과정에서 이런 콜버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수요에 맞춤으로 지금 반응하는 수요응답형 DRT 버스가 도입이 되면 이 공차 운행 거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름값, 위류비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청주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시범 도입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참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수요일 아침도 하늘이 맑고 화창한데요. 오늘도 제주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으로는 큰 비가 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레이더 모습 보시면 충청권에 빗줄기가 강해 보이는데요. 현재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예측하는 이 붉은색의 강수 에코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가 길고 폭이 좁아서요. 비가 오는 동안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권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제주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권에서 더운 남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무더웠는데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부 지역 2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아침 현재 기온 3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제주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비가 가끔 올 수 있겠고요. 폭염이 식지 않겠습니다.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첫 정무부 지사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 투기는 제주도 등으로부터 기본 자료를 제출받고 이번 주까지 위원별로 자료를 요청해 오는 18일과 19일에 실시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김희연 정무부 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늘까지 상임위별 특위위원 추천을 받아 인사청문 투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800억 원 규모의 ICC 마이스 시설 사업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제주도는 ICC 제주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제주도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더 늘고 활용도 면에서도 문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 들어서는 휴게 음식점의 진출입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진출입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사업자는 평화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을 40m 연장하고 진출하는 구간도 20m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출입로를 모두 유지하겠다는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업체가 제출한 보완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권으로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 또는 창업을 했거나 대학 재학생, 휴학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파리바게트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은 반노동, 성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SPC그룹이 제빵기사 등 불법 파견직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11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만 이행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매 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